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18년째 금융 상담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행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도 바뀌고 조건도 복잡해져서 매일 새로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전문 용어는 가능한 한 빼고 어르신들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마치 자식이나 손주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번 중요한 소식이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요즘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바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카드에서 수수료가 나간다든지 예전 같지 않게 서비스가 달라졌다든지 느끼셨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몇백 원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누려온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고 계좌를 아예 옮겨야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정보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들, 그리고 미리 대비하시면 더 나은 조건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준비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몇백만 원 가까운 손해를 보시는 사례도 상담 중에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체크리스트는 아주 실질적이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우리 동네 사람 좋은 직원이 있는 친숙한 금융기관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동안은 정말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꽤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우리 동네에서 편안하고 친근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은행 이용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특히 금융과 직접 연결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가 조금 달라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로,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자율적 금융운동에서 출발한 상호금융기관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차이점보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 거의 가지 않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다 보니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중심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 중이고 새마을금고도 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라고 하면 손부터 내저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냥 창구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창구에서도 그건 스마트폰으로 하셔야 해요. 라는 답을 들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업무가 제한되거나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가서 도장 찍고 끝났던 일도 이제는 앱에서 신청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는 일이 흔해졌죠. 계좌 이체, 통장 정리, 잔액 조회 같은 기본 업무도 기계로 유도되거나 사람에게 요청하면 수수료가 더 나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즉, 디지털을 못 쓰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지점 통폐합입니다. 이건 정말 어르신들께 큰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지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까운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지점이 이제는 두세 동네에 하나만 남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농협은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수십 개의 지점의 통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점마다 다르지만 점포 축소나 이전, 통합은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방문 고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임대료, 직원 급여, 전산 유지비 등은 꾸준히 드는데 창구에 오는 사람이 줄면 수익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운 지점끼리 하나로 합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곳은 예고 없이 폐점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늘 가던 곳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지점도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처럼 이용하시던 그 지점,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 사시는 70대 어르신께서 무려 40년 넘게 한 농협 지점만 이용해 오셨습니다. 그 지점 직원들 얼굴도 다 알고 발걸음처럼 익숙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작년 말 갑자기 지점 폐쇄 안내문을 받으셨대요. 다른 지점까지는 차로 20분 이상 걸리고 그나마 버스도 하루에 두세 번밖에 없던 동네였습니다. 직접 가는 건 불가능하니 결국 가족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내 돈 찾으려면 자식 불러야 하는 세상이 됐다. 며 속상해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점점 일반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지점이 통폐합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금리와 수수료 정책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자율이 자주 바뀌는 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변화에 맞춰 금융기관들도 상품 조건을 자꾸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기존 고객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예금만 해도 일정한 이자가 나왔죠. 하지만 요즘은 최소 잔액 조건이라는 게 생겨서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거나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또 이체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같은 은행끼리는 수수료가 없었거나 몇이 번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창구나 전화로 하면 몇 배 더 비싸게 부과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어르신들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런 수수료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휴면 계좌 관리비입니다. 혹시 통장에 비상금 넣어두고 몇 년째 안 건드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통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래 정지 상태가 되고 이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몇천 원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 오신 어떤 어르신은 그 통장은 아예 잊고 있었는데 몇 년 새에 잔액이 줄었더라 고 하셨어요.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지금도 조용히 진행 중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바로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많이 가입하셨던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들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느껴보셨나요?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1년 맡기면 연 3%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식입니다. 첫 6개월은 연 2.5%, 다음 6개월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3.5% 적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속한 이자 전부를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자동이체 3건 이상, 모바일 뱅킹 월 5회 이상 사용, 체크카드 사용액 월 30만 원 이상 등등. 이런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우대금리를 못 받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돼서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젊은 세대도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원에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직원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가면 어르신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시간 들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직원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직원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창구 업무, 전산 처리, 전화 응대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남아있는 직원들도 시간에 쫓기듯 일하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나 배려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셋째, 신규 직원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말투나 속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통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 고객 사정까지 다 알고 상담해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빨리 처리하고 다음 고객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이 계속되면 결국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5년 안에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점 수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더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도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인건비, 건물 유지비, 시스템 비용 등을 감당하려면 찾는 고객이 많아야 하는데 점점 그 수가 줄고 있거든요. 농협은 올해도 수십 개의 지점의 통합을 검토 중이며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창구에서 직접 보는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 즉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지만 향후 2에서 3년 안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구 업무는 필수적인 일부 서비스만 남고 대부분은 기계나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직접 얼굴 보고 상담받던 시대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수수료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원과 대면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구 상담은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창구 이용을 줄이고자 유도하는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금융상품 구조는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상품에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율만 보면 좋은데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많다는 식의 상품이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르신들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가입하기 전 반드시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고유한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은행,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운영 방식도 제공하는 상품도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니까 믿고 간다는 사고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지고 계신 통장부터 점검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는지, 혜택은 어떤 걸 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정리 여부를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도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조금씩 익혀두는 것.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시겠지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다른 금융기관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권 내에서 더 가까운 지점, 더 편리한 조건을 가진 은행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시중은행 지점이 많고 모바일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면 생활계좌나 급여계좌 등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받고 계신 혜택입니다. 농협조합원 혜택, 새마을금고 회원 배당금, 각종 우대금리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고유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불편하니까 바꾼다 고 결정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비교하시고 실제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따져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인데요. 최근 들어 새로운 조합원 가입이 줄고 기존 조합원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다 보니 전체 운영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고와 합병하거나 폐점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새마을금고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좌 일시 정지, 자동이체 오류, 재등록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1년 이후로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보호 한도를 2배로 높이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일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액 예금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8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예금 보호가 확대되면 그만큼 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통장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되거나 자동이체, 급여입금 등의 기능이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에서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상한 문자나 공지사항을 받으셨거나 직원 교체가 너무 잦아졌거나 창구 서비스가 갑자기 줄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금고에 직접 문의하시고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어르신께 가장 잘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실적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 이익이 되는 상품, 예보험, 펀드, 신탁 등 복잡한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원금 보장이라고 써 있어도 알고 보면 5년 동안 묶여야 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이라도 절대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먼저 상의하시고 다른 은행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 보시고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돈을 넣는 상품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TM 서비스도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을 잘 안 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ATM 기기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기계조차도 운영 시간이 짧아졌거나 통장 정리, 잔액 조회, 이체 같은 기능에서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사용 가능하던 ATM도 요즘은 밤 10시 이후로는 꺼지는 기계가 많고 농촌 지역일수록 ATM 자체를 찾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시거나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 ATM 사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수수료가 인상됐거나 새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예통장 정리 수수료, 타은행 이체 수수료, 문자 알림 SMS 수수료 등등. 제가 도와드렸던 한 어르신은 한 달 수수료만 2만 원 넘게 나가고 계셨습니다. 1년이면 24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태는 게 훨씬 좋겠죠. 둘째, 가입해 두신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생겼을 수 있고 금리가 변동되어서 기대했던 이자보다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해야 우대금리 제공이라는 조건이 새로 붙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이자를 덜 받는 일도 생깁니다. 셋째, 혹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아도 통장에는 관리비가, 카드에는 연회비가 꾸준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어떤 어르신은 10년 넘게 묵혀둔 적금 통장에서 해마다 관리비가 빠져나가 원금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잔액 이체 후 해지도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거예요. 넷째, 지금 받고 계신 혜택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농협의 조합원 배당금, 새마을금고의 회원 우대금리, 거래 실적에 따른 환급 혜택 등 이런 특별한 혜택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조건이 바뀌진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혜택이 줄거나 없어진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지점의 최근 분위기를 관찰해 보세요. 직원이 자주 바뀌었다든지, 영업시간이 줄어들었다든지, 전보다 불친절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지점 통폐합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이 같은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은 지금처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혜택이 크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거래를 유지하면서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에 서서히 익숙해지시고 수수료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이 있고 ATM도 많고 모바일 서비스도 편리하다면 이동을 고려하실 만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기존의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받던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선택은 절충안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 자격 유지용 예금만 남겨두고 생활비 계좌나 자주 쓰는 계좌는 시중은행으로 분산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혜택은 유지하고 실용성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은행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조합원 배당금으로 연 10만 원을 받고 계신데 새로 옮긴 은행에서 수수료로 월 5천 원씩 나간다면 1년에 6만 원 손해니까 오히려 농협이 더 유리한 거죠. 또 하나, 은행을 바꿀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변경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요금이 연체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바꾸실 때는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은행을 고르실 때 기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까운지, 수수료는 어떤지, 예금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직원은 친절한지 등등 요즘은 선택지가 다양해서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면 훨씬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때는 미리 몇 가지 기준을 정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융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할수록 준비된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접근성입니다. 집이나 자주 가시는 병원, 시장 근처에 지점이 있는지, ATM이 충분히 있는지, 운영 시간은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직접 이용하기 불편하면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수수료입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 이를테면 이체, 통장 정리, 문자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작게 보이지만 매달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금리입니다.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높을지 몰라도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실제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는지,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모바일 전용 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고 수수료도 저렴하며 앱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고 지점이 없으며 전화 상담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금융 업무는 여전히 지점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조회나 이체 정도만 인터넷 은행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통장에서 어떤 수수료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조합원 배당금이나 우대금리 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고 다른 은행들의 조건도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섣불리 옮기시기보다는 충분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씩 익혀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변화는 늘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나중에 실제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의 흐름을 살피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상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